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낮 최고 21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8.1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안동 2도, 고령 영하 3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고령과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서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져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암에 걸리면 서울로 가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포항 지역 병원들의 암 진단과 치료 능력이 향상되면서 암 환자 서울 쏠림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체력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며 서울 병원을 찾아 했던 환자들은 집 근처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포항 수서간 SRT. 이 열차의 주요 이용객은 암 환자들입니다. 수서역과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 아산병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리면 서울로 가라는 말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통원하거나 아예 병원 옆에 집을 얻어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암 환자 서울 쏠림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지난 2017년 암병원을 개원해 연간 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포항 성모병원도 이번에 암센터를 열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이 거의 똑같은 항암제의 표준 치료를 갖고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 뭐 광역시 같은 데나 거의 항암 치료의 그런 그 가이드라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병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진을 데려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환자에 대한 수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기계의 성능이 중요한데 지역의 병원들은 수술까지 가능한 초정밀 방사선 치료기를 경쟁적으로 들여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주경부암, 뇌종양 같은 암에서도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치료 경과는 대학병원에 뒤치지 않는 체력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며 서울병원을 찾아야 했던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울 가가 뭐 다니는 보다는 집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가까이 받으니까 뭐 이런 경비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봐서 좀 피곤한 걸 봐서 다 여기가 더 가까이 좋죠. 지역 병원의 암 진단 및 치료 능력 향상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스텍 의과대학도 대학병원과 함께 개소가 되면은 포항은 의료에 있어서 수도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병원의 암센터가 환자들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암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차츰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지역의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판독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결핵 검진과 결핵 예방 수칙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업도시 포항에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2곳 있는데요. 매립장 한 곳은 재난안전 D등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 곳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포항시의 판단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반대 입장과 함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서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매립이 종료된 네이처-ENT의 폐기물 매립장. 4년 전 업체 측은 불안정한 폐기물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40년 동안 묻혀있던 폐기물을 판에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폐기물을 옮기고 기존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는 건 매립장 증설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지난 1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 5년 동안 540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판에 인근 공원 부지에 묻고 빈 기존 매립장에 다시 20년 동안 565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하게 됩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매립장 재사용은 증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포항시의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지진, 수많은 태풍을 견뎌왔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세워서 이 폐기물 매립장을 파낼 수 있는 우리 포항시가 최초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다.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폐기물을 판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매립한 폐기물을 다시 파내는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활용을 하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네이처-ENT는 안정화 사업의 필요성은 민관 협의회에서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매립이 필요하며 추후 매립 용량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벼 신품종 우량종자가 어제부터 이틀간 도내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됩니다. 농업기술원은 다솜쌀, 다올, 구름찰 3개 품종에 대해 222헥타르 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종자 11톤을 보급합니다. 다솜쌀은 포항과 청도 수출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돼 두바이 등에 현재 160여 톤이 수출됐고 2022년에 육성된 다올과 구름찰은 품종 등록을 위해 재배 심사 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 보급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 대한 경선에서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에서 분리된 울진 출신의 박 의원과 의성이 고향인 김재원 전 의원이 맞붙으면서 전현직 의원 간 또 지역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대구FC의 부진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2연패로 유일하게 승점을 올리지 못한 최하위 대구FC의 초반 부진 원인을 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국 훈련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던 팀 컨디션과 전력 구성. 그 핵심에는 일찍부터 훈련에 합류해 컨디션을 올린 세징야가 있었습니다. 남해 캠프부터 컨디션이 떨어진 세징야는 개막 2경기에 모두 출전해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으로 세징야 대신 빠진 바셀루스의 기량이 더 눈길을 끌며 경기 운영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바셀이 폼이 나쁘지 않죠. 작년 1년 내내 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선수죠. 반대로 세징야는 폼이 안 좋아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고요. 에드가 역시 마찬가지죠. 세징야 위주의 팀이란 한계는 팀의 위기에서 더욱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텁지 못한 선수층으로 제대로 된 플랜 B가 없었던 점은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이어진 대구의 역습은 이제 상대 팀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팀 득점은 단 한 골, 그것도 세트피스 상황에 이어진 수비수 홍철의 득점이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그만큼 견제하고 또 준비를 잘한다는 뜻으로 알고 더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 때 꼭 필드골, 세트피스골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리그 초반마다 늘 어려움을 겪는 팀이란 점에
상대에게 읽힌 카드와 세징야의 부진이 더해진 대구FC의 위기. 다가오는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팀의 새로운 경기 운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올해 17곳을 추가해 267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운영 예산으로 총 28억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엄마품 돌봄 유치원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의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지원합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경주 인문학 향연 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강좌는 오는 26일 황룡원에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세계 박물관을 가다를 주제로 세계 유명 박물관에 전시 소장된 명품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합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9차례에 걸쳐 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중장년에게 제공하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장애, 부상 등으로 가사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가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특화 사업으로 식사 영양 관리를 위한 반찬 배달과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다음 달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승선 인원 초과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주류 반입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8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홍보용 시내버스 3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역과 시내 일원을 순환하는 노선에 투입되는 홍보버스는 벚꽃 디자인의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염원과 성공 개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역 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 노사와 협약을 맺고 에이펙 유치 슬로건을 담은 시내버스 홍보도 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 축산의 비율을 전체 축산 전업 농가의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스마트 축산에 도입하는 농가를 위한 실습교육장 2곳을 건립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도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에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8.1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안동은 2도, 고령 영하 3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고령과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염두에 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성주는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0도, 성주는 21도까지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도, 예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8도, 예천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21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이 이어져 나들이 가기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